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14번째 강의죠. 오늘 강의할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의 일반적인 사항 중에 정주 부분, 기반 시설 부분, 또 중요한 토지 이용 활용 부분, 그리고 제 강의의 가장 큰 핵심 이슈인 개발과 보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정주 환경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주거시설이죠. 이 지역은 개발 제한 규제,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도 보호 규제 등으로 상당 부분 많이 중첩되어서 규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주택의 정개축, 심지어 간단한 개보수마저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보다도 신규 주택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은 경기도 파주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의료시설입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국 대비 0.65%를 하는데요.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전국이 7.8개인데 접경지역은 0.1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인 수는 전국이 6.9명인데 접경지역은 0.01명으로 한마디로 의료 혜택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아주 불편된 그런 환경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접경지역의 양질한 의료 환경으로부터 소외되고 낙후된 그런 게 환경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은 교육시설입니다. 교육 기회의 격차가 사회의 현상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소외되고 낙후성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접경지역의 교육시설은 전국 대비 한 3% 정도인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84개소로서 10.6%, 경기도가 302개소로서 7.6%, 강원도가 192개소로서 17.1%입니다. 반면에 대학교 수는 전국 대비 5.2개로 이러한 것이요, 고부가 가치 산업이나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위한 고급 노동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단순 노동력 위주의 중소기업이 입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의 신설과 기술 집약적 산업 투자를 위한 교육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반시설 특성 중에 교통 여건입니다. 한마디로 광역적으로 연계된 고속도로 등 이런 교통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대표적으로 옹진군, 연천군, 화천군 이런 데가 좀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고성군의 경우 지방도 연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진다. 또한 대중교통수단뿐이 아니라 개인교통수단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중에 상수도에서요. 상수도는 보급률이 전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상수도 보급률이 43에서 94%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또 하수도도 보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접경지역의 토지 이용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보면은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존법, 수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등등 이런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기도 일부 강원도 지역, 인천 지역인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이 지역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군사 지역이므로 군사적 토지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면 전국토의 82% 정도로서요, 이 지역은 개발이 불가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는 특히 우리나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총 면적의 한 36% 정도입니다.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가 그 중에 많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보존산지로 개발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의 의지에 상당 부분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황을 보면 행정구역 대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 비중입니다. 전국이 8.8%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31.5%, 경기는 30%, 강원도는 18.7%입니다. 이것을 시군별로 보면은 밑에 도표입니다. 파주시, 연천군 같은 경우는 90%가 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철원군 같은 경우도 근 한 100% 정도. 접경 지역만 두고 봤을 때는 한 4%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군 협의 관련 민원 처리 내용입니다. 자, 이 지역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수리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역은 국방부하고 즉 관할부대하고 협의를 해야죠. 경기도가 보면은요, 이제 파주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됨으로써 이것을 국방부에 관할부대에 요구하는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볼 수가 있죠. 한 예를 보면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민원 제기한 사항에서 조건부 동의가 16%, 부동의 동의가 22%, 상당히 많죠. 이것이 관측과 시계 제한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할부대의 동의와 부동의가요, 부대별로 기준이 좀 상이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죠. 강원도를 볼까요? 경기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기도 꾸준히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조건부 동의가 30%, 부동의 경우가 25%, 50%가 넘죠. 마찬가지 관측과 시계 제한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각 부대 간의 기준이 상이하다는 면도 있지만은 또 이거 협의 기간이 길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 또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남북 접경 지역의 활용 가능성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반도 신경제지구 구상 경제통일구현적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앞으로 경제활로 개척과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될 지역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등등등 이렇게 있죠. 이런 지역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지역으로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DMZ 환경 관광벨트로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 등등등 DMZ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남북한 하나의 시장으로서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한다면 좋은 생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번째가 남북 경력 재개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은 좀 중지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꼭 가야 될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평화 정착을 위한 인식의 전환으로서 남북한 화합과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서 인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남북 접경지역의 친환경 국토 이용 구상을 통한 평화 창출을 위한 노력의 공간으로서 전환시켜야 하죠. 그래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 대비한 한반도 신뢰 구축을 함으로써 앞으로 평화지대 토대의 기반 마련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친환경적 청원, 이것은 이 지역이 생태의 보고라 그랬죠. 그래서 생태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이 될 거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접경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령하고 또 수정하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해 오고 있고, 이 지역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침해하지 않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통망을 연결할 때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북 경제 교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문제에서요, 막 퍼주기 뭐 이런 것은 이미지를 이제 개선해야 됩니다. 주로 객관적인 이해와 평가를 기반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법 제도 및 계획을 고려한 접경지역 활용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통일 이후에 남북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남북한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양측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접경지역의 종합적 활용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린 한반도라 그랬어요. 이 지역은 생태, 환경, 관광 이런 것이 그린, 보존, 환경 이런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접경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것은 제 강의에서 가장 큰 핵심의 이슈죠. 그래서 보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대를 합하면 남한 국토 면적 한 11%를 볼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만 본다면 한 1%고 접경지역을 본다면 한 10%죠. 그래서 이 지역은요, 민통선 이남 지역이라 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구축물 건설이나 토지 이용 등이 오랫동안 통제되어 왔습니다. 결과로서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지만은 반면에 생태계가 상당히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돼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1990년도 들어오면서 동서가 화합하고 국제 질서가 화합적으로 가면서 냉전이 이제 종식되는 그런 징후가 서서히 나타났죠. 그래서 따라서 남북의 관계도 냉전에서 이제 개선의 조짐으로 오다가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고 98년도에 건강상 관광사업이 재개되고 2000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 열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었죠. 그러나 2000년도에 이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이제 제정됨으로써 이제 하나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것이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환경단체에서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해야 된다는 문제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 계획보다는 보존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1997년도 통일원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관리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걸 백지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어서 2000년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었죠. 그러나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최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 조항을 두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완전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국토공간상 최적의 생태계 보존 지역이고 희귀 자원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관광 이런 것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보고 산림청에서 자연환경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 약 2,8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15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철새 도래지와 내륙 섭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를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요,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 주제로 계속 학술회의 등등을 하면서 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개발하는 측에서도 첫째,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의 자연 환경을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을 이렇게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존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생태계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 따라서 생태계 보존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훼손된 상태에서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재복원 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점은 제 강의에서 조금 이제 중점을 두고 가야 될 것인데, 저는 이제 우리 정부나 관련 모든 여기 하는 기관이나 뭐 이런 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지역은 보존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요, 적경지역에 관련된 법규, 적경지역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특히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